안녕하십니까. 창원하우스존 TV입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창원 하우스존에 51만 4천 명 이상의 고객님이 다녀가셨는데요. 오늘 12시 기준으로 해서 83명이 다녀가셨네요. 감사합니다. 알찬 최신 정보로 꾸준히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창원 재개발 재건축 구역 24구역에 대해서 입지 및 사업 진행 현황을 정리해 나눠드렸는데요. 창원 재개발 구역 11구역, 창원 재건축구역 13구역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재개발, 재건축, 땡땡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잖아요. 고객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그 다음 진행이 어떻게 돼요? 몇 년이 걸리나요? 입주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입주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등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죠.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 땡땡을 알아야의 땡땡은 절차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절차 사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정비 사업의 절차를 이해하고 있다면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실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은 사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완료로 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세세히 보면 참 복잡하죠. 용어가 어렵죠. 간단하게 줄여보면 노란색 표시된 부분의 첫 글자만 따서 정, 조, 사, 관, 이, 입주해서 어, 가능 절차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정조사관이 입주하는 절차다라고요.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 절차에는 사업 준비 단계, 사업 시행 단계, 사업 완료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 없는 개발은 없기 때문에 계획 먼저 하는 것이죠. 정비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중간에 해당 구역의 여건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칩니다. 정비 기본 계획의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창원시의 경우 2012년 11월에 2020 기본 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11월이 되면 10년째라서 창원시 2030 기본 계획 고시가 나올 듯 합니다. 이때 기본 계획에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은 앞으로 10년 내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10년 뒤에나 창원시 2040 기본계획 고시가 나올 거니까요. 자, 이렇게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하고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고시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절차는 재건축, 건축물 안전진단입니다. 건축물 안전진단은 재건축에만 해당되는 절차입니다. 재개발에는 없는 절차죠. 안전진단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이때 안전진단 실시 요청 시 동별 구분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진단 등급 우수한 A등급에서부터 불량한 E등급까지 평가해서 E등급을 받으면 곧바로 재건축을 시행하고 A에서 C등급을 받으면 유지 보수해서 쓰고 D등급을 받으면 조건부 재건축으로 적정성 검토를 통해 통과되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시군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 예정되어 있는 정비구역을 실제로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고시합니다. 구역이 지정되면 신축, 중축, 용도 변경 등 일체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일이 중요하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는 단체인데요. 조합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조합이 설립되면 해산됩니다. 예외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면 사업 시행 단계에 돌입합니다. 사업 시행 단계의 첫 출발은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는 사업 시행자를 확정하는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때부터 땡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땡땡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비영리법인이고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토지 등 소유자의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갖춰 구청장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습니다. 사업 경험이 부족해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 조합은 제3자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사업 대행자 땡땡땡땡이 정해집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 총회에서 경쟁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시공사 선정으로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공사 선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사업 진행에 이제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후 조합은 건축 심의를 거치게 되죠. 만약 조합원 분양 신청 후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중소형이나 중대형으로 설계 변경하는 경우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건축심의입니다. 건축심의 후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해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총회 의결을 하고 사업 시행 계획서를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그럼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납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해제 가능성이 없어져 비로소 안전한 사업구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 선정 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조례로 사업 시행 인가 후 시공사 선정을 하도록 되고 있어서 고객님들이 이 순서가 맞냐고 재차 물어보시는 이유입니다. 또 이때 고객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사업 시행 인가가 1차 통과냐, 2차 통과냐 뭐 이렇게도 물어보시거든요. 1차냐, 2차냐에 따라 이제 사업 시행 정도가 진행 속도가 이제 빠르냐 느리냐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종전자산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종전자산평가는 감정평가 업체 두 곳에서 토지, 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 지정물까지도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하고 분양 신청 기간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합니다. 이후에 조합원 이제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이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1회 연장을 하게 되면 최대 80일간 분양 신청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분양 신청 기간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을 분양받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조합원의 임의가입이나 탈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반드시 분양 자격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님들은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위해 이제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총회 의결을 하고 관리처분 계획안 인가서를 구청장에 제출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이란 조합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등을 감정평가하여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나 건축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배분, 확정하여 조합원이 분담하거나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사업비, 조합원 분양가, 추가 분담금, 비례율 등 비용 관련 내용이 거의 확정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조합원의 이주계획서를 통지하고 이주 일정을 조정하고 이주 확정 계획서를 재통보합니다. 조합원은 이주비를 받고 이주합니다. 이주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선정된 용역업체가 철거를 진행합니다. 철거가 끝나고 보통 일반 분양이 1, 2개월 전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동호수 추첨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도 조합원님들은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끝나고 나면 시공사는 착공 절차에 들어갑니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 후 남는 아파트가 20세대 미만이면 임의 공급하고 20세대 초과하면 일반 분양을 합니다. 이때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일간신문, 청약홈 등에 게재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올 때마다 작게는 몇 장, 많게는 60장 분량을 한 장 정리해 드리고 있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착공 후에 2, 3년 후 완공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완공된 아파트를 준공인가 고시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간혹 착공 후 일반 분양, 준공 후 일반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공 인가 후 사업 시행자는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전 고시 후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일반 아파트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이후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분양받은 자의 종전자산 평가액과 새로 받은 아파트 가격의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 시행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에게 받거나 지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이 관할 법원에 해산 등기 후 해산 신고를 하면 모든 정비사업 절차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한 줄로 정리하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절차는 정, 조, 사, 관, 이 입주하는 절차다. 정조사관이 입주하는 절차다 라고 쉽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요기간은 사업 준비 단계에서 2, 3년, 사업 시행 단계에서 2년에서 4년, 사업 완료 단계에서 4년에서 6년 정도입니다. 사업 진행이 빠르면 8년, 늦으면 13년 정도 걸리겠네요. 구역마다의 사업 진행 속도를 보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곳도 있고 더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업 속도는 사업성과 관련이 있기에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협조가 많이 필요하죠. 창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어 입주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진행이 어떻게 돼요? 몇 년이 걸리나요? 입주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입주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등의 고객님들의 질문으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창원시에서 14년째 사업 진행 중인 자산구역을 예를 들어 본다면 조합원 분양 신청 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1, 2년 내에 이주, 철거, 동호수 추첨, 착공까지 예정이고요. 3년, 4년
내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면 입주 때까지 최소 4년에서 최대 6년 걸릴 수도 있겠네요. 진행 속도에 따라 더 빨라질 수도, 더 느려질 수도 있고요. 다른 구역도 적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한 번 들어서 잘 모르시겠다면 두 번, 세 번 들으시면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창원 하우스존 홈페이지에 창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지정된 구역이면서 현재 진행 중인 24구역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창원 재개발 구역 11구역, 창원 재건축 13구역을 정리해 두었는데요. 업데이트 될 때마다 꾸준히 정보 변경 예정이니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게요. 창원 하우스존 홈페이지에서 매물 시세 검색도 하시고 부동산 정보도 얻어가세요. 오늘의 부동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부자 되세요.